것을 정리를 해볼까요? 그럼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예요. 언어는 현실을 반영하거나 표상하는 수단이 아니라,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개조하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합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프로이트는 어떤 용어를 썼느냐면 흑프레장타스용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이게 표상이다. 표상이라고 번역하는데, 표상이라는 것의 데피니시용이 뭐냐 하면은 사물과 대상을 직접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재하는 가운데에 그 개념을 떠올리게 하는 일종의 전달 수단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대상의 이것이 전제가 무엇이냐면 사물의 부재를 전제합니다. 사물의 부재를 전제하고 이게 전제입니다. 전제하고 이런 가운데에 사물의 개념을 전달하는 수단이다. 그런데 그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수단에는 하나가 뭐예요? 언어다. 언어, 말이다. 두 번째가 뭐예요? 이미지다. 이미지라고 하는 것의 원래의 뜻은 그림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것만큼 명쾌한 흑프레장타스용의 정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 자신해요. 우리 철학과를 나오신 우리 김경민 선생은 4년 동안의 철학을 하면서 서양 역사상의 흑프레장타스용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정의해 드린 것 이상으로 아주 그냥 정말 깔끔하게 정의를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흑프레장타스용의 정의다. 그런데 이런 것에서는 여기에서는 어떤 개념이 있느냐 하면은 수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어떤 생각을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수단이다. 따라서 이 수단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느냐 하면은 본질적 개념에 숨기고 있고 그것을 전달하는 껍데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는 전달만 하면은 이제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 개념 이게 바로 철학에서 그동안 그렇게 찾아 헤맸던 것이 이겁니다. 본질적 개념을 전달하는 수단이니까 이게 전달 수단이니까 이 전달 수단은 무엇이냐면은 일종의 옷이다. 옷. 그러니까 이 본질적 개념에 입히는 옷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옷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껍데기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면 본질적 개념을 전달한 다음에는 저것은 벗어버려가지고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 이 수단에 숨어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수단이라는 그런 그 데피니시온에. 그런데 이것을 프로이트가 뒤집습니다. 어떻게 뒤집느냐? 이게 아니라 언어가 오히려 여기서 사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프로이트가 가만히 이제 그 인간의 심리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무엇이냐면은 가령 인간의 본능적 욕구가 있단 말이죠. 이걸 충족시키려다 보면 그것이 기록되고 뇌에 기록되고 그 기록되는 것을 하다 보니까 그 핵에 라쇼즈라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라쇼즈. 다시 말해서 사물이 부재하는 가운데 사물을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개념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해서 이것은 외적 사물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현실 속에 있는 외적 사물이에요. 이 외적 사물을 언어를 통해서 언어 표상을 통해서 이것을 갖다가 기록을 했단 말이죠. 기록. 이게 바로 기억이에요. 이 기억이 되니까 최초의 기억을 프로이트는 기억 흔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 흔적. 이렇게? 기억 흔적을 보니까 이 기억 흔적의 핵에 무엇이냐면 새로운 사물이 생기더라. 그것이 바로 다스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속에 언어의 도입과 함께 흐프레장타스용의 도입과 함께 언어 내적인 그 핵에 언어가 일종의 표상하지 못하는 진짜 사물이 있더라 이거죠. 이 사물은 다스딩은 이 딩이 아닙니다. 이 외적 사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오케이? 이쪽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락강에 의해서 라쇼즈가 되고 대문자 이게 바로 큰 사물이 되고 이게 바로 실제 개가 되는 겁니다. 실제 개. 됐죠? 실제 개가 언어의 도입과 함께 창조되더라 이게요. 창조돼. 그러니까 이 실제 개는 실제 큰 사물과 실제 개는 외적 사물과 아무런 관련이 없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이 큰 사물과 실제 개에 대한 그럼 무엇이에요 이게? 이게 언어 표상이죠. 그러니까 언어 표상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이게 밖이에요. 바깥. 그런데 이때의 바깥은 뭐예요? 무엇이에요? 언어 표상 속에 있는 언어 표상 바깥이야. 그러니까 언어 표상의 도입과 함께 발생하는 언어 표상 핵심 속에 있는데 언어 표상이 그것을 표상할 수 없는 언어 표상 바깥이에요. 그러니까 언어 표상의 도입과 함께 이거 잘 아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실제계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이제 락강은 프로이트는 이렇게 했는데 실제계는 락강이 발견을 했거든. 그럼 실제계는 어떻게 하냐면 상징계의 도입과 함께 상징계 밖으로 추방되는 현실. 오케이? 됐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심리 내적인 현실이 되는 거야. 이건 외적 현실이에요. 이쪽은 외적 현실이야. 이건 심리 내적인 어떠한 리얼리티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이게 창조되다. 됐어요? 근데 이것에서 이번에는 역으로 이건 구조적으로 생기는 건데 락강이 구조적으로 생기는 건데 이것을 뭐예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계 속에요. 이 상징계와 실제계가 투영되면서 이 외적 현실이 일종의 마치 상상화되더라. 상상화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무엇이요? 언어의 도입과 함께 언어 밖으로 떨어 추방된 어떤 현실의 관점이 이제 발생하는데 그것이 결코 무엇이에요? 그야말로 외적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오인을 만들어내더라. 콩깍지를 만들어내. 이게 바로 상상계입니다. 상상계. 그러니까 이게 상징계. 그 다음에 상징계의 도입과 함께 이게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이것이 구조화되면서 무엇이에요? 이 현실, 외적 현실 있잖아요. 외적 현실에 이것을 오인하게 하고 여기에 상상적으로 투영되더라. 이게 상상적 투영. 이게 뭐예요? 상징계더라. 이렇게 이게 상상계더라. 이제 됐습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알아두십시오. 따라서 이제는
언어 프로이트와 락강에 이르러서는 언어 표상은 뭐예요? 외적 현실을 담아내고 표상하고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도입과 함께 실제계가 생기고 추방되고 그 실제계와 상징계의 관계에서 무엇이요? 현실이 상상화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예요? 언어가 현실을 완전히 상상화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 실제는 그러니까 락강에 따르면 외적 현실인 더 리얼리티와 구분되는 더 리얼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락강이. 예? 그러니까 더 리얼이 오히려 더 리얼리티를 규정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뒤집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언어는 현실을 반영하거나 표상하는 수단이 아니라, 즉 본질적 개념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외적 현실을 개조한다는 상상화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현실을, 즉 더 리얼을 창조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요 기본 구조를 잊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학기 2월 달에 이 2달 동안 절대 잊어버리지 말으셔야 될 것이 요거 하나.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합시다. 두 번째. 오늘 딱딱했으니까 내 2월 1일 날 시험 볼 거야. 나 시험 볼 거야. 오케이? 시험 볼 거야. 진짜로 이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잘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언어에 도입을 해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정신분석은 토킹 큐어라고 하잖아요. 말에 의한 치료다. 그러니까 정신분석은 무엇이냐면 말과 언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이미 프로이트에 의해서 정신분석이 탄생할 때 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말을 하게 된다 이거죠. 언어를 가지고. 오케이? 언어를 가지고.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정신분석이 탄생할 때 뭐냐면 프로이트가 토킹 큐어라고 했고, 토킹 큐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불어로 이게 안나오가 토킹 큐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어로 이걸 번역할 때 어떻게 하냐면 삐르 빠흘라 빠롤이라고 합니다. 빠흘라 빠롤. 그럼 뭐예요?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말에 의한 치료다 이거죠. 말에 의한 치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있어, 치료의 핵에 말이 있단 말이에요. 말. 그런데 말이 있으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언어가 있어야 돼. 언어. 오케이? 언어는 일종의 추상적인 체계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휘 같은 거. 그럼 이게 언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무엇이 전제되는데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랑가주야. 자, 됐어요? 그런데 이 언어로 가지고 말을 하는데 프로이트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무의식은 억압된 표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거든. 근데 지금 방금 전에 표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표상이 무의식, 말에 의한 것이고, 이게 첫 번째야.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무의식은 뭐예요? 억압된 표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딱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표상은 방금 전에 봤듯이 두 가지라 그랬죠. 이미지와 언어란 말이에요. 이게 언어야. 그러면 여기서 다 만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만나네. 그러니까 억압된 이게 다 만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락강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학적으로 이제 딱 얘기를 할 때, 언어학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우선 첫 번째가 무엇을 여러분들 꼭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말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세요. 오케이?
말을 하게 되면은 두 차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언어학적으로 뭐예요? 언어학적으로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이에요? 첫 번째 차원은 뭐냐면 에농세의 차원이다. 발화 내용의 차원이다. 이거 발화 내용. 그런데 발화 내용의 차원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죠. 이 발화 내용의 차원도 무엇이에요? 우리가 지금 발화하잖아요. 발화. 그렇죠? 발화하는 것은 시니피앙의 사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자봐. 발화 내용이라고 할 때 발화 내용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발화 내용은 무엇을 동반해요? 기호 형식의 시니피앙의 사슬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근데 시니피앙의 사슬로 나타나는 이 발화는 뭐예요? 발화 내용은 여기에 내용이 결부된 시니피앙의 사슬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니피앙의 발화 내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엑기스로 있는 게 아니라, 오케이? 엑기스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잖아. 요것은 실질적으로 무엇이에요? 발화 내용의 차원에 있어. 근데 이 발화 내용의 차원은 무엇이냐면 시니피앙의 사슬, 즉 기호 형식의 사슬에 시니피에가 붙어 있다라는 것이지 내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것만 엑기스로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발화 내용의 차원도 기호 형식의 사슬, 그러니까 체인으로 나타나는데 그 뒤에 무엇이 숨어 있어요? 기호 내용이 같이 오는 차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기호 내용이 같이 오는 차원이다. 그래서 여기서 봅시다. 자, 그러니까 내가 말하려면 어떻게 돼요? 요게 큰 타자잖아요. 큰 타자. 뭐야? 언어 시니피앙의 장소야. 그러니까 시니피앙의 장소에서, 이렇게, 자, 시니피앙의 장소에서 시니피앙을 빌려다가 말을 한단 말이야. 이게 말이에요. 말, 오케이? 말. 됐습니까? 이게 말이야. 기호 형식의 사슬이.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이 나와요? 요게 부하라는 게 목소리라는 뜻이에요. 목소리가 일리 나온다 이거죠.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기호 형식의 사슬을 일종의 실제로 말로 이렇게 구강의 이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화 내용의 차원이라고 하느냐면 거기에는 요 차원은 의식적인 차원인데 일상적인 대화의 차원인데 여기에 시니피에가 붙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면 무엇이에요? 이게 이 시니피앙의 사슬이 목소리가 되어서 나오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시니피앙에서 무엇을 빌려다가요? 시니피앙을 빌려다가 사슬을 만들 때 상호작용에 의해서 소급적으로 여기에 의미해요. 이게 소문자 A입니다. 소문자 S는 시니피에의 약자예요. 기호 내용의 약자야. 여기서 소급적으로 내가 일어난다 이거죠. SA가 되는 거예요. 소문자 S.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 이때 가가 어디요? 요게 시니피앙의 사슬이에요. 이게 시니피앙의 사슬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 시니피에가 흐르죠. 기호 내용이 밑으로 미끄러져 가요. 그죠? 계속 미끄러져 가. 요게 같이 움직여. 그러면 요 가라는 시니피앙은 언제? 떼떼떼떼 하다 나중에 점을 찍을 때 퐁푸티아시오. 그죠? 부두점과 함께 소급적으로 요게 가가 조사인지 가방을 이라는 단어를 구성하는 어떤 일종의 음절인지 요것이 판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퐁푸티아시오에서 빌려다가 요게 소급적으로 요게 딱 된다. 그러면 이제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차원이 더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요 아래까지는 아래는 의식의 차원이에요. 일상적인 우리가 지금
일상적인 차원인 거예요. 일상적인, 오케이? 일상적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발화 내용, 말, 그 다음에 이것은 요 밑은 의식의 차원이에요. 의식, 오케이? 그리고 일상적인 차원이야. 그런데 우리가 모든 요런 말을 할 때,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요 뒤에 투명인간으로 붙어 있는 게 있더라, 이거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에농시아시옹, 그지? 발화 행위의 주체가 붙어 있더라. 이거 투명인간이다. 이건 1인칭 단수다, 이거예요. 반드시, 오케이? 됐습니까? 언어학적으로. 여러분들은 이것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 발화 행위의 주체가 무엇이냐면 요거를 잡아내는 거야, 지금 요거를. 그러면 이 뒤에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이 위층은.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정신분석적으로는 이걸 언어학적으로는 발화행위의 주체의 차원인데 요 위는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무의식의 주체예요. 무의식의 주체. 그런데 이 무의식의 주체는 잘 들으세요. 이제 이 무의식의 주체는 우리가 누구예요? 늑대인간의 부위라든지 여러분들 다 했잖아. 그 다음에 직은 뚱뚱하다 해가지고 살을 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알았잖아요. 벌써. 그럼 이게 무의식적 주체는 무엇에 의해서 표상되느냐? 요걸 이제 알아둬야 됩니다. 자, 요쪽은 의식의 차원, 오케이? 의식의 차원. 그리고 의식의 차원인데 발화 내용의 차원인데 발화 내용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발화 내용이 결부돼서 기호 형식이 발화 시니피에와 같이 사슬을 이루는 그런 의식의 차원, 일상 대화의 차원이다 이거죠. 오케이? 그런데 요 뒤에 일상적인 요 대화 뒤에 무엇이 숨어 있어? 발화 행위의 주체가 붙어서 거기서 무의식이 흘러나오더라 이거예요. 요 기호 내용이 붙어 있는 이 발화 내용의 차원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다 의식과 의지와 아주 지성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 같지 어린 반프러치도 없다는 말이에요. 정신분석적으로는. 그게 틈틈이 뭐예요? 무의식의 발화행위의 주체가 발화행위의 주체를 통해 가지고 무의식이 흘러나오면서 말실수를 하게 되고 거기에 하고 싶은 말이 생략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것이 바로 요 위의 차원이에요. 근데 이 주체는 잘 들으세요. 이 주체는 무엇에 의해서 표상돼요? 기호 형식에 의해서 표상되더라. 그럼 이때의 기호 형식은 잘 들으세요. 무의식의 주체와 발화 행위의 주체를 표상하는 시니피앙은 이때는 시니피에가 없는 시니피앙입니다. 시니피에가 결부되지 않는 시니피앙의 순수 시니피앙이다. 순수 시니피앙이에요. 오케이? 시니피에가 결부되지 않는 순수 시니피앙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락강이 또 아주 저거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발휘하느냐? 기지를 발휘하는 거예요. 어떤 기지냐? 잘 보십시오. 자, 시니피앙이 S1이다 말이야. S1. 오케이? S1이 시니피에 이게 무엇을 표상해요? 주체를 표상하니까 서브젝트예요. 다 S예요. SS. 그러니까 S라인이라 그러잖아요. 여자들 이거 몸매 좋을 때 S라인. 그게 S예요. 그냥 무조건 다 S야. 그러니까 이게 S야. S. 대문자 S. 대문자 S. 그런데 그걸 표상한다는 말을 갖다가 여러분들 또 생각해. 주체가 따로 있고 이거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체가 따로 있고 S1이 이걸 빌려다가 표상하는 게 아니라 S1 자체가 S가 된다는 뜻이에요. 주체가. 그런데 S1은 S2로 뭐예요? 자기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가지고 가야 돼. 이럴 때 여기서 가랑이가 찢어진다라는 거예요. 가랑이가. 됐습니까?
요걸 아십시오.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S2와 S1은 이 뒤에 어떤 것이 숨어 있습니까? 이 뒤에. 잘 보세요. S1도 A에서 왔고, 오케이? S2도 무엇이에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어디예요? 이것은 A와 동의어입니다. A.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A는 궁극적으로 무엇이에요? 언어 논리학에 의해 가지고 무엇이에요? 하나의 마지막 하나의 시니피앙이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A는 사실은 무엇이에요? A 결핍인 거예요. 큰 타자의 결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S1이 S 그 자체로 무엇을요? 시니피앙의 저거를 갖다가 뭐죠? 그 자체로 가치가 성립이 된다면, 자체로 가치를 갖게 된다면 이것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분열되지도 않아.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자, 이쪽 세계를 지금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언어학적으로 보이지 않는 말하는 주체. 그 다음에 정신분석적으로는 그 보이지 않는 말하는 주체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무의식의 주체. 됐습니까? 근데 이것을 다 아우러서 락강이 최초로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니피앙에 의해서 표상되더라 이래. 이 말하는 주체와 그 다음에 무의식의 주체가 다 시니피앙에 의해서 표상되더라. 이때의 시니피앙은 뭐예요? 시니피에가 없는 시니피앙. 시니피에가 없는 시니피앙. 그러면 바로 내용은 시니피에가 있는 시니피앙. 오케이? 여기도 시니피앙이 나타납니다. 이쪽도. 시니피앙을 동반하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니피에가 없는, 동반하지 않는 순수 시니피앙 됐어요? 그럼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럴 때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이제 동원해 봅시다. 여기에 이게 다 이걸 이 세계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요 세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기 요 층 아래는 의식이라 그랬죠? 요 층 위가 바로 무의식이야. 이게 바로 이걸 지금 여기서 무의식의 주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니피에가 없는 시니피앙에 의해서 주체는 표상된다. 그 결과 시니피앙은 다른 시니피앙을 향하게 되고 결국 두 시니피앙 사이에서 주체는 분열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 분열 뭐야? 그 자체가 주체야. 원래 실체가 있어서 둘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갈라진 틈 그게 주체라니까. 그러니까 없어요. 아예 없어. 자, 됐죠? 이거 알았어. 그러면 이쪽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이쪽으로. 여기 점선으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도시 L에서 요 점선으로 된 것이 바로 여기에요. 요거. 오케이? 요거. 됐죠? 그럼 요걸 갖다가 해보십시오. 여기다가 요게 A죠. A. 요게 IA가 자아 이상이에요. 요게 자아 이상. 자아 이상이 바로 요 선에서 요리 가는 겁니다. 내가 거울을 볼 때 큰 타자의 인정의 신호라 그랬죠? 이것은 자아 이상을 나타내. 그러니까 요쪽 선이에요. 요거. 그 다음에 요게 M이 자아예요. 자아는 바로 요겁니다. 요거. 오케이? 그러면 IA는 뭐냐? IA가 요거예요. 요거. IA가 요 I가 이미지의 약자입니다. 거울 속의 이미지예요. 거울의 이미지. 그러니까 요게 바로 요거예요. 요 IA가. 그러니까 요것을 요쪽에 실선이 있지 않습니까? 실선. 요 실선은 바로 의식적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그대로 요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요 밑으로. 그리고 요 점선은
점선은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점선이 뭐예요? 주체라 그랬죠? 주체가 여기서 발생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일종의 기계 장치처럼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다. 됐죠? 그러면 요번엔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하나하나 주이상스는 향락이고 가스트라스용은 거세고 요것은 욕동의 표시고 요것은 큰 타자의 결핍의 기호 형식이라는 거고 그리고 요 S 요것은 환상의 공식이고 요 D는 욕망이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다 했는데 그건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 다음 학기에 다시 시작을 할 텐데 그때까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요 아래는 의식 그리고 기호 내용을 동반하는 기호 형식의 사슬 됐어요? 말 그리고 요쪽은 뭐예요? 무의식의 주체 말하는 행위의 주체 에농시아스용의 주체 그 주체는 순수 시니피에가 결부되지 않는 시니피앙에 의해서 표상된 결과 이렇게 분열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요것은 무엇이에요? 큰 타자의 결핍이라고 하는데 큰 타자는 시니피앙의 장소인데 시니피앙의 장소로서 이미 딱 가정이 되면 시니피앙은 뭐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도적을 찾았더니 도척을 찾으라 그래서 도척을 찾았더니 요번엔 도적을 찾아가 봐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둘 다가 의미작용의 결정에 실패한다. 그러니까 사전이 원래 그런 거예요. 사전이. 그래서 요거 결핍이 된다. 이제 다 됐죠. 그러면 이제 다른 차원에서 이제 한번 해봅시다. 무엇을 하느냐? 이제 다 했어요. 그러면 왜 락강은 거울 이미지를 요 IA로 쓰느냐? 나중에는 맨 처음에는 도식 L에서는 A라고 썼습니다. 소문자 A.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구체화시켜요. 그건 간단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해리포터 내가 이미 분석을 했어. 해리포터의 욕망의 거울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이미지가 거기에 비쳐. 근데 그 속에는 무엇도 있습니까? 바로 마법사의 돌이 숨어져 있지. 그 마법사의 돌이 바로 대상아예요. 그러니까 거울 속의 이미지 속에 바로 무엇이 숨어 있어요? 거울의 이미지 속에 대상아, 마법사의 돌이 숨어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여자를 보거나 어떤 남자를 보거나 갑자기 반하잖아요. 반하다. 그럼 뭐예요? 사실은 그 콩깍지가 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속에 대상아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됐죠? 자, 그럼 다른 쪽으로 가봅시다. 요번에는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죠. 무엇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이거 도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도표를. 자, 이게 존재야. 존재가 무엇이에요? 의미 있는 주체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요? 큰 타자, 즉 큰 타자 속으로 들어가야 돼. 들어갈 때 이게 큰 타자입니다. 큰 타자에게 시니피앙을 빌려서 무엇이에요? 주체를 표상하고 말로 해야 돼. 그렇죠? 이게 바로 여기서 태어납니다. 이럴 때 두 가지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여기가 이렇게 할 때. 하나는 그러니까 육체적인 존재예요. 육체적인 존재는 무엇이에요? 물질과 같아. 사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말이죠. 그 프로이트의 제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자기가 동물임을 부정할 때 신경증이 발생하고 자기가 동물임을 인정할 때 뭐예요? 신경증으로부터 해방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동물이다. 먹고 싸고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정신처럼. 근데 왜 신경증에 걸리냐? 의미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와 가치 있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것이 신경증과 모든 문제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존재가 큰 타자 속으로 들어갈 때 우선 무엇이 일어나요? 시니피앙에 의해서 가치 있는 주체가 발생하는데 그 발생하는 순간
주체는 분열되고 그리고 가치 결정에 실패하고 무엇이에요? 이 접혀 들어가 버려요. 큰 타자 속으로. 오케이? 소외돼 버린다. 됐죠?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존재의 차원에서는 네가 의미 있는 주체로 탄생한 뭐가 탄생해? 탄생도 못했어. 왜? 탄생하는 순간 시니피앙에 의해서 존재를 표상하는 순간 이렇게 돼버리니까 순간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냥 이렇게 순간 이렇게 순간 무엇이에요? 첫째 주체는 분열되고 주체는 소외되고 뭐예요? 윤리 큰 타자 속으로 접혀 들어가서 아판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주체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이 요렇게 요렇게라도 발생한 그 대가를 요구해. 무엇이야? 너의 1파운드의 살을 내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갑을 내놔야지 비로소 네 목숨을 살려준다. 이런 식이 되듯이 네가 그 분열된 주체로서 탄생하는 그 대가로 신체의 일부분을 양도해라 이거죠. 그게 바로 대상아다. 그러니까 대상아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 이거예요. 떨어져 나간다. 이게 여기에요. 그러니까 요 빈 공간 속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큰 타자에게서 어떤 시니피앙을 빌려다가 자기를 표상해요. 첫 번째 표상이 바로 이거 S1입니다. 그러면 이 S1이 최초의 S1은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남들의 시니피앙이다. 그래서 그것을 대문자 그리스어로 대문자 P라고 하는 겁니다. 대문자 P. 그러니까 대문자 P는 큰 타자 속에 있습니다. 큰 타자 속에 있어요. 근데 큰 타자 속에 대문자 P로 요것을 갖다가 무엇이에요? 표상하는 순간 뭐냐면 사람들이 이것을 어디다 남근이 있는 페니스의 장소에다가 있다 없다로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면 이것이 주체를 표상하는 순간 무엇이에요? 거세되더라 이거예요. 거세. 오케이? 무엇이 떨어져 나가요? 이거 소문자 P입니다. 소문자 P가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 둘 다 사실은 엄격하게 말해가지고 둘 다 대상아라고 얘기를 했죠. 대상아. 이게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이 두 가지는 신체의 일부분에서 반드시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떨어져 나가야만 욕망하는 주체로 탄생을 해요. 이것이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거세입니다. 거세. 됐어요?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안 했지만 여기 이런 거 이거 이제 하려면 막 골치 아파. 이거 다음 학기에 다 할 건데 여러분들이 요것도 요거 D 플러스 D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요게 P가 나오고 A가 나오고 막 이래. 그리고 여기에 바로 요게 대문자 P가 있고 그렇습니다. 골치 아파. 근데 여러분들 골치 아픈 게 아니라 요것만 알아두면 다음 학기에 다시 우리가 이 세미나를 시작하는데 괜찮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됐어요? 그러면 요거 아시죠? 그 다음에 요거 됐죠? 그러니까 네가 의미 있는 주체로 가치 있는 주체로 탄생한다는 것은 시니피앙에 의해서 주체를 표상한다는 것인데 그 표상하는 순간 주체는 분열되고 소외되고 사라지고 오케이? 됐어요? 그런데 그 가치 결정에도 실패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미를 아무리 찾아봤자 찾을 수 없어. 이미 가치가 없어. 여러분들 가치 없는 존재들이야. 예? 가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주체에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계속 자기를 찾아 헤매. 자기라는 존재를 찾아 헤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욕망이다. 그런데 이때 무엇이 떨어져 나가요? 신체의 존재의 측면에서는 무엇이에요? 내가 큰 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치 있는 주체로 탄생시켰으니까 의미 있는 탄생이니까 너 일부분을 양도해라. 그게 바로 A다. A다. 그러면 요것을 도표로 하면은 무엇이냐면
큰 타자에게서 가장 으뜸 기호 형식이 남근의 기호 형식이다. 근데 남근의 기호 형식이 오는 순간에 S1에 오는 순간에 무엇이에요? 거세된다. 그러니까 남근의 장소에 있다 없다로 되면서 소문자 P가 절개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됐어요. 이게 이제 다 끝난. 요것만 알아둔다면 이 많은 이 도표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리려고다가 못 그렸어요. 이게. 자, 존재, 그 다음에 큰 타자, 요게 사이에 있는 게 요겁니다. A, 그쵸? A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돼요. 여기가 빈 공간이야, 요게. 이렇게? 요렇게 한 것은 실체가 있어.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육체, 오케이? 육체. 그리고 요쪽은 뭐예요? 시니피앙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내가 시니피앙을 사용하고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 떨어져 나가요. 여기서. 요 빈 공백으로 떨어져 나가는 게 바로 A. 그 다음에 자지. 페니스, 오케이? 그러니까 페니스가 있다 없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니스가 있는 남자는 그럼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없지 않은 거예요. 남자는 없지 않은 거고 여자는 뭐예요? 없지 않은 것이 아닌 거죠. 굉장히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미 큰 타자가 시니피앙이 되면은 시니피앙의 가치가 결정이 되질 않아. 그러니까 이미 없는 거야. 남자는 내가 뭐라 그랬죠? 쌍페니스 페니스가 없지 않은 거예요. 없지 않은 거예요. 네? 없지 않다. 그 다음에 여자는 없지 않은 것이 아닌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이제 해석합니다. 이미 거세가 됐고, 이렇게? 거세가 된 것을 중심으로 무엇에 설명을. 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모든 게 발생합니다. 자, 이제 다 됐어요. 이 모든 결과는 결국은 시니피앙의 장소인 큰 타자가 결국 가치 결정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는 무엇이냐? 이 공간에서 나 태어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이 공간에서 무엇이에요? 이게 실제예요, 실제. 그리고 이 실제 떨어져 나간 이 실제의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요? 환상.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때 락강이 사용하는 단어가 치의학을 가지고 사용한다 했죠. 옵듈라시온이라고 땜질하는 거예요. 충전시킨다 이거죠. 충전. 여기를 환상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 빈 공간을. 그러면 정상이야. 오케이? 그러면 정상이야. 그런데 이게 현전된다. 이 A가 드러난다. 오케이? 현실로 제시된다. 그러면 그것은 도착증이에요. 이건 변태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정신증 환자는 이게 환각으로 나타납니다. 됐습니까? 환각화된다는 거예요. 다 됐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것을 이제 압축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것은 몇 가지요? 자, 이게 여기. 지금 이 모든 세계는 지금 이 위에입니다. 이 위에, 오케이? 위에.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요번 학기에서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일종의 개념만 얘기합시다. 그러면 봅시다. 존재 뭐예요? 간단해. 물질적인 거야. 오케이? 육체적인 거야. 그러니까 양으로 잴 수 있는 거예요. 존재. 그 다음에 흩타자. 언어의 장소. 다시 한번 정확히 말하면 기호 형식의 장소. 기호 형식의 장소는 반드시 언어 논리학의 결과에 따라서 마이너스 1이야. 구멍이 하나 나 있어. 그곳을 큰 타자의 결핍이라고 이렇게 표시해요. 자, 됐죠? 그러면 큰 타자에게서 무엇이에요? 존재가, 육체적인 존재가 무엇이에요? 의미 있는 주체로 탄생하기 위해서 큰 타자 속으로 들어갈 때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거지. 겹치는 부분에서 모든 게 일어나는데 이 겹치는 부분은 간단히 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뭐예요? 지갑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는다는 건 어디에 비유할 수 있어요? 주체로 탄생하기 위해서. 주체로 요게 탄생, 요게 요겁니다. 주체. 주체는 탄생하는 순간 분열되고 소외되고 사라진다. 그리고 가치 결정에 실패한다. 그리고 존재가 없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체는 존재를, 자기 존재를 그리워하는 것. 그것이 욕망이다. 됐어요? 됐죠? 그런데 그때 뭐냐면 존재 쪽에서 너 의미 있는 주체로 만들어줬으니까 무엇을 떼내라? 신체의 일부를 떼내라. 그래서 떨어져 나간 실체의 일부분이 바로 대상아다. 됐어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요 대상아와 큰 타자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 인간 주체를 표상하는 최초의 으뜸 기호 형식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당근이다.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요번엔 다시 프로이트식으로 넘어갈게요. 프로이트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게 인간을 규정할 수 있는 육체로부터 출발하는 본능은 뭐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보존 본능과 종족보존 본능. 종족보존 본능이 뭐예요? 성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오케이? 정신분석에서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최초의 시니피앙은 무엇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엄마랑 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랑 합체를 느껴? 그럼 그때 무엇이에요? 내가 저기 충족 체험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플러스 알파의 지각이 생긴다 그랬지? 그것은 사랑의 맛이라 그랬어요. 그럼 사랑의 맛을 대표하는 게 사랑은 종족보존, 그것은 남근이다. 남근이야, 무조건. 오케이? 성적인 것은 무조건 남근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남근으로부터. 근데 그것을 프로이트가 발견했고, 그런데 그 남근이 시니피앙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도입할 때 무엇이 떨어져 나가게 돼요? 언어 논리학적으로. 대상아는 누가 발견했어요? 바로 락강이 발견. 그리고 락강은 대상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재편합니다. 오케이? 재편해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제발 잊지 말고, 여러분들 내가 방학 숙제를 하나 내줄게요. 오늘 나한테 들은 것을 집에 가서 한번 써보십시오. 내가 진짜 임신수한테 들었던 이 개념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난 지금 주어 동사 탁탁 맞춰서 다 얘기해줬거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써보세요. 만약에 이걸 못 쓰면 다음 학기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 빨리 저녁 먹으러 갑시다. 술 한잔 하러 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